네, 다음으로는 EBS 스스로 배움터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주소 acd.ebs 스스로 ssro.com acd.ebs ssro.com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학습센터를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학습센터를 이제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신 후에 이렇게 학습센터를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은 반드시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원 가입을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로 이제 회원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이 아이디를 입력하고 다른 것들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다 하면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한 후에 이렇게 누르면은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상태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입을 해 주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회사명의 경우에는 그 학습관 또는 교회명으로 반드시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 그냥 예시에 나와 있는 형식에 맞춰서 그냥 이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000-00-000 이렇게 적어주시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냥 이 예시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똑같이 작성을 하셔서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지사 부분도 작성해 주실 때는 이 영어로 솔로몬 에듀 이 아이디로 작성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지 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 학습센터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반드시 이 회원을 가입하고 난 후에 바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EBS 본사를 통해서 이게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저희 본사 쪽으로 연락을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하고 EBS 스스로 배움터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 학습센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입하시고 난 후에는 저희 본사 쪽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학습센터에서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을 등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디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 위에 목록이 홈, 회사, 학습센터, 게시판, 사이트, 로그아웃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홈, 그 다음에 뭐 회사, 이 학습센터는 없이 그렇게 이제 목록이 짧게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을 등록하거나 수업을 등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승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이 학습센터 목록이 없다 하시면 저희 본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승인 절차를 또
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센터를 클릭하시면 수업과 학생 이 두 목록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 테스트 지금 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등록하실 때에는 여기 애들을 클릭하셔서 수업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수업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기 1학기인지 2학기인지, 그리고 이 수업 요일은 뭐 월화수목금 또는 월수금 또는 화목, 그래서 월수금 반에 있는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일반을 하는지 아니면 화목반을 하든지 이렇게 요일을 설정하셔서 이 수업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반인데요. 화목반, 월수금반, 이 종일반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수업 시간은 평균 저희가 이제 2교시에서 또는 3교시 정도로 이제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수업 시간은 뭐 2시간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수업 시작일은 뭐 오늘부터 이 부분은 최대한 길게, 최대한 뒤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대한 뒤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횟수가 보면은 17이라고 뜨는데요. 이거는 수업이 시작하고 종료하는 그 날까지의 그 개월 수를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수업명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학생을 등록해 볼 텐데요. 학생을 등록하실 때에도 보시면은 이 add 부분, 그리고 엑셀 업로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엑셀 업로드 부분은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등록하실 경우에 센터를 클릭하시고 또 그 학생들을 배정할 반을 클릭하신 후에 이 샘플을 클릭하셔서 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핸드폰, 학부모 핸드폰,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을 하신 후에 다시 이제 이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등록하신 그 엑셀 파일에 입력하신 아이들의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학생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애들을 통해서 뭐 아이디 비밀번호 다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이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력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수업도 처음 이제 선생님께서 개설한 그 수업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배정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학생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학생을 이제 선생님께서 이 학생의 수업과 스케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점검하고 또 스케줄을 배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관리자 모드를 통해서 학생의 스케줄을 이제 배정하는 방식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면요. 이 관리자 모드, 이 학습센터, 이 학생에 오시면은 저희는 지금 테스트, 이렇게 아이디들, 학생 아이디들이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개별로 이제 학생을 케어하기 원하시는 그 학생이 있으면은 그 아이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그 인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생에 대한 상세 정보가 뜨게 됩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 이렇게 개별 정보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스케줄 부분입니다.
네, 이 스케줄 부분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학생의 이제 스케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수준이 레벨이 국어하, 수학하, 사회하, 과학하, 영어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줄과 일괄 배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스케줄은 일괄 배치는 되게 디테일한 그 하나하나 한 과목 한 과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이 스케줄은 아이들의 그 레벨에 맞춰서 네, 수업을 이제 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이의 난이도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이 수준에서 날짜를 내일부터 하고요. 커리큘럼 적용을 누르면 네, 여름방학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스케줄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네, 지금 스케줄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은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학생이 이제 그날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또 배정해 주시려고 하신다면은 이 날짜를 클릭하신 후에 이렇게 하면은 뭐 스케줄, 학력고사, 기출문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 학력고사와 기출문제는 아이의 이제 테스트를 보는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이 스케줄은 이제 수업을 듣는 부분인데요. 뭐 중학교 학생이 이제 중학교는 이제 중학교에 맞춰서 또 1학년 그리고 과목은 여기서 이제 또 과목에 맞춰서 이제 학생을 듣게 하려는 그 과목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좌 네, 여기서 이제 강좌, 뭐 내신 완성을 선택한 다음에 네, 이 안에 있는 이제 강의를 또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유 중인 퀴즈가 30쪽이고 등록할 퀴즈가 이제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퀴즈가 있는 수업이 있고요. 또 없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수업들은 이제 대부분 뭐 퀴즈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학으로 와서 네, 이렇게 단원 마무리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퀴즈가 없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그 아이들의 그 개념을 설명해주는 수업의 경우에는 퀴즈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네, 이렇게 개념을 설명해주는 수업에는 퀴즈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문제풀이를 하는 강의에는 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퀴즈는 최대 10개예요. 최대 10개. 이렇게 20개 되는데 최대 10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네, 오늘 날짜로 선생님이 지정해준 수학이 이렇게 네,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수업을 이제 빼야 되겠다. 오늘 수업이 학생은 듣기가 어렵겠다. 선생님이 판단이 되시면 이 수업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작은 목록으로 이렇게 뜨는데요. 퀴즈의 경우에는 이 수업에 대한 이제 퀴즈 어떤 내용의 퀴즈인지 이런 선생님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del 영어로 이 del delete를 누르시면은 이 스케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업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또 만들어주고 또 삭제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학생에 대한 이제 스케줄 전체를 다시 수정해서 짜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관리 도구에 보시면 스케줄 초기화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네, 오늘 날짜, 지금 오늘 날짜 올렸던 수업은 제가 없앴기 때문에 지금 여긴 없는데, 오늘 날짜와 그 이전 날짜들의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내일 그 다음날 2길 수업부터 모든 진행되는 스케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스케줄을 또 조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일단은 다시 스케줄을 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커리큘럼이 적용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방금 이제 제가 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커리큘럼이 2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 고침, 키보드 F5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오늘 날짜로 해서 수업이 지정된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케줄을 이동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스케줄 이동을 15일부터 하겠다. 그래서 종료일은 이때까지 하겠다. 그래서 미루고 오늘 날짜부터 해서 이때까지 내가 미루겠다. 3일을 미루겠다. 라고 해서 스케줄을 이동을 하시면 오늘 날짜에 있던 수업들이 이렇게 3일 뒤로 이렇게 밀려서 배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배정된 그 반이 그 월, 화, 수, 목, 금, 이 종일반, 이 주중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수업이 배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케줄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스케줄 일과 배치를 클릭하셔서 이 학교를 선택하시고요. 또 학년도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강좌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좌를 선택한 다음엔요, 이 시작 강의를 뭐 1강부터, 그러면 끝 강의는 다 안 듣고 11강까지 듣겠다. 그리고 요일은 매일 듣지 않고 월수금만 듣겠다. 그리고 하루에 강의 수는 2개씩 듣겠다. 최대 4개씩 들을 수 있는데요, 1개씩 듣겠다 라고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해주실 때 이렇게 날짜를 반드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배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뜨고요. 그럼 10월부터 국사가 월, 수, 금 하나씩 이제 수업이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이제 수업을 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케줄 일괄 배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라는 목록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학생이 현재는 이 반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반으로 옮겨졌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클릭하시고 배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수업이 수업 없음으로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확인하셔서 클릭하시고 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부분은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처음 보는 유형 분석에 대한 내용, 진단 평가에 대한 거, 이렇게 지금 영어를 2개 맞았는데 이렇게 2개를 맞았을 때 이렇게 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몇 개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본 내용들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케줄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지금 이제 학력고사와 기출문제인데요. 이 학력고사의 경우에는 출제 범위, 시작 이유가 종료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 수업을 들은 내용들 중에서 EBS 스스로 배움터 동영상 강의를 들은 부분들 중에서 이제 시험을 보겠다, 학력고사를 보겠다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기간을 설정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그 국영수 사과 이 수업들에 대한 학력 평가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등록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평가가 배정이 되고요. 제 학생은 그 EBS 스스로 배움터에서 네, 이 학력 평가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영수사과 수업, EBS 스스로 배움터 수업 들은 내용들 중에서의 퀴즈들 중 안에서 이 학력고사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수학과 그 다음에 뭐 중간기말, 1학기 중간기말이든지 요거에 맞춰서 이제 설정을 해준 후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간에 따르지 않고 지금 이 학생에 대한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에 대한 퀴즈가 EBS 스스로 배움터 안에 내장된 그 퀴즈들, 전체 퀴즈 중에서 20개가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선택돼서 이 학생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지금 뭐 별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제 이 학생은 또 이 스스로 배움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또 결과들이 이렇게 이 평가에 대한 결과들이 평가 안에 그 결과들이 이렇게 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형 평가와 유형 분석과 이 진단 평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처음에 봤던 것 그대로 가지 않고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뭐 2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형 분석을 초기화하시고 진단 평가를 초기화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형 분석 처음에 있었던 내용들이 없어졌죠.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데 이렇게 유형 분석과 진단 평가를 다시 네, 이렇게 학생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중지 이 버튼은요, 더 이상 이 학생이 이제 수업을 듣지 않게 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용 중지를 통해서 사용을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EBS 스스로 배움터 그 관리자 모드를 통해서 학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